엑셀 AI 그리드를 함께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션은 저희가 이제 엑셀 엑셀에다가 AI를 붙인 제품이다 보니까 다양하게 엑셀을 사용하고 계세요. 그래서 재무팀에서도 또 인사팀에서도 매일매일 엑셀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각자의 활용 사례들이 조금씩 다르다 보니까 오늘은 인사 업무에 조금 더 집중해서 어, 그 아, 엑셀 AI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아이디어 드리는 세션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같이 로그인 해주시고, 로그인해서 저희가 같이 따라하면서, 이 엑셀 AI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대화를 한번 해보고, 실제로 이걸 마치면, 당장 나는 업무에 쓸 수 있겠구나, 라는 어떤 자신감을 가지실 수 있는 기회였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1시간 동안, 같이 대화하면서 이 엑셀을 작업하는 경험을 꼭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우선 로그인을 같이 하면 좋겠습니다. 로그인 부탁드립니다. 네, 더불어서 지금 네, 좋습니다. 지금 여기 구글 드라이브 링크를 지금 공유 드렸는데요. 이 구글 드라이브 링크에 가시면 이제 오늘 함께 활용할 모의 데이터들이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크게 세 가지 활용 사례를 다루면서, 이렇게 첫 번째는 인사 기록 카드를 작성하는 거. PDF 파일이나 엑셀 파일로 인사기록 카드 작성하는 거, 여러 개의 인사기록 카드를 가지고 데이터베이스를 만드는 거. 그래서 직원 내역을, 직원 리스트를, 이름, 또 직원 코드, 주민등록번호 이런 것들을 쭉 인사기록 카드에서 일일이 손으로 치지 않고 정리할 수 있도록 명령하는 거, 그런 거를 AI로 활용해 볼 거고요. 또, 미리 설문 주셨을 때 가장 어려워하시는 업무 중에 근태 관리가 있더라고요. 근태 관리를 조금 더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는 AI 활용 방법을 공유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급여 대장을 작성하실 때 어떻게 AI를 활용할 수 있는지, 특히 저희 제품에서 강조하고 있는 자동화 기능, 바이브 코딩으로 엑셀을 자동화하는, 그래서 버튼으로 딸깍하면 바로 내가 계획했던 며칠에 걸려서 했던 업무를 한 방에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기능까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그리디 이제 로그인 해가지고 그리디가 어떻게 생겼는지 잠깐 소개해 드릴게요. 그리디는 일단 홈화면에서 이렇게 시작하는 버튼들 확인하실 수 있는데 엑셀을 폴더를 기준으로 해서 폴더를 관리하면서 엑셀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폴더 밑에 폴더를 설정할 수 있고 또 폴더 안에 다양한 엑셀 파일을 넣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이동 가서 보면 이렇게 폴더별로 트리 구조에서 엑셀을 관리할 수 있다. 그리고 팀플랜 같은 경우에는 이 개별적인 폴더마다 또 권한도 부여할 수 있어서 다 함께 같이 엑셀을 활용할 수도 있고 노션처럼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폴더 트리 구조를 활용해서 이제 파일들을 정리하고 각 업무별로 정리해서 AI로 활용하실 수 있다. 그리고 이 한 폴더 안에 들어가 있는 요 파일들 안에서 이제 작업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개별 파일 안에서의 AI한테 업무를 시킬 수도 있고 1-2번 파일에서 이 자료 가지고 와 혹은 뭐 VLOOKUP 붙여 이런 거를 1-1번으로 할 수 있다. 그래서 파일 간에도 작업할 수 있어요. 업무를 시작하는 방법은 이렇게 새 워크북을 눌러가지고 이 빈 화면에서 이제 시작하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뭐 어떤 양식 만들어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파일을 업로드하면서 업무를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더블 클릭하면 이렇게 업로드가 되고 아까 보여드렸던 화면으로 넘어가시게 됩니다. 지금 방금 그 네모 박스 클릭하면 여러 개의 파일을 한꺼번에 삭제할 수 있습니다. 삭제. 그리고 파일 업로드해서 이제 여러 개를 한꺼번에 클릭해가지고 열기 하면 또 방금 시프트 키랑 같이 클릭했는데요. 여러 개가 한꺼번에 이제 업로드가 됩니다. 업로드를 하면 엑셀 자체의 화면을 그대로 보실 수 있고요. 엑셀에서 사용하는 단축키, 뭐 지금 시프트 스페이스바, 컨트롤 스페이스바 해서 획과 열을 설정한다든지, 컨트롤 마이너스 해가지고 이렇게
열을 삭제한다든지 컨트롤 시프트 플러스해서 열을 추가한다든지 이런 것들도 다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엑셀에서 사용하는 단축키를 일부는 그대로 사용하시면서 엑셀을 편집할 수 있는 화면이랑 그대로 연동해서 사용하실 수 있다. 필터 이런 것도 다 여기에 들어가 있고요. 피벗 테이블도 여기 들어가 있고, 그래서 차트도 마찬가지고 엑셀 화면이랑 그대로 동일합니다. 그리고 설정에 가서 보시면 이제 구독 하실 수 있고, 어, 여기에서 이제 워크플로우를 관리하고 삭제하고 또 공유, 다른 사람들한테 공유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 설정에 가서 보면 언어와 모드, 다크 모드, 라이트 모드, 그리고 알림 설정. 업무를 시켜놓고 한 1분 정도 걸린다면 다른 데 갔다가 다시 와서 돌아오고 싶잖아요. 그럴 때 팝업으로 알림이 뜨게 하는 알림 설정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이제 그리디를 사이드바에서 관리할 수 있고요. 엑셀 화면이 있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는 자동 저장이 되는데 대용량 파일일 때는 자동 저장이 오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자동 저장, 수동 저장을 버튼으로 클릭해서 활용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작업한 파일은 내보내기를 통해서 엑셀 내려받기로 이제 엑셀로 다시 이어서 작업하시거나 다른 사람한테 전달해 주거나 할 수 있습니다. 그리드는 기본적으로 대화를 통해서 그 AI와 함께 작업을 하게 되는데요. 대화를 할 때, 안녕, 이렇게 이제 대화를 하면서 시켜볼 수 있고요. 그래서 챗GPT의 대화랑 동일하다고 생각하시고 뭐 할 수 있는지 뭐 이렇게 설명도 해주네요. 이 파일 스캔해봐 하면 이 파일이 어떤 서식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어떤 내용으로 채워져 있는지 전체 양식을 이해하고 파일의 성격이나 각 셀의 내용들을 분석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편적으로 시켜보실 수 있고, 그래서 병합셀도 있고, 이렇게 데이터는 범위가 있고, 어떤 정보들로 구성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화를 할 때 프롬프트를 저장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 만들기 누르면 잘 썼던 프롬프트, 잘 정리된 프롬프트를 이렇게 입력하고 저장해서 다음에 재사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따가 설명드릴 워크플로우, 자동화 기능을 저장해 놓고 다음에 사용할 때는 이렇게 플레이 버튼을 눌러가지고 쭉 이 전체 작업이 예를 들어서 반나절 걸리는 일인데 딸깍으로 한 3초 만에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바이브 코딩이라고 하죠. 대화를 통해서 코딩해가지고 이렇게 작업물로 저장해 놓고 두고 사용하실 수 있는 형태가 됩니다. 그리고 입력할 때 텍스트만 이렇게 입력하는 게 아니라 이 파일 첨부로 돼가지고 PDF 파일을 가지고 올 수 있고 컨트롤 V 해서 이미지 캡처한 거를 이미지 파일로 붙여 넣어서 일을 시킬 수도 있습니다.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대화 내역은 과거 대화 내역을 이렇게 쭉 보면서 들어가서 확인할 수 있고 이 대화 내용으로 다시 들어가서 이어서 대화도 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서 플러스 버튼 누르면 새 대화에서 시작할 수 있고 근데 사용하시면서 대화가 너무 길어지면 이제 퍼포먼스가 떨어집니다. 오류도 생기고. 왜냐하면 그거는 모든 LLM이 마찬가지인데 챗GPT도 한 대화창에서 너무 오래 대화를 하면 이 대화의 맥락을 AI가 다 이해해야 되다 보니까 너무 길고 큰 거죠. 그러면 그 생성할 수 있는 텍스트의 양도 줄어들고 이해할 수 있는 수준도 낮아지게 돼요. 그래서 일의 맥락에 따라서 좀 구분해가지고 새 대화로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먼저 인사기록 카드에서 그 신입사원한테 이력서를 받았다. 그럼 이력서를 가지고 인사기록 카드를 먼저 채울 수 있는 것들이 있겠죠. 안 채워진 것들은 신입사원한테 이제 채워줘라고 요청하면 되고요. 이렇게 정리할 때 파일 첨부 눌러서 이력서를 첨부하고요. 이렇게 시켜보겠습니다. 지금 특히 그 파일이 어떻게 생긴 파일이 있냐면요. 이력서고 이렇게 뭐 인적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이런 것들이 이제 나열되어 있는 간단한 이력서를 그 그리디에다가 요 양식에 맞게 잘 이해해서 분석하고 입력하였는지를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너무너무 잘해. 젠스팍이나 뭐 제미나이나 챗GPT나 어떤 PDF 데이터를 주고 잘 읽어가지고 엑셀로 정리하라고 하면 요런 양식 줬을 때 무조건 오류 나거든요. 근데 그리디는 이 파일 자체를 잘 이해하고 같이 보면서 실행하고 집어넣기 때문에 저희가 그 엑셀을 잘 이해하고 데이터를 집어넣도록 하는 엔지니어링을 정말 빡세게 했기 때문에 너무너무 잘합니다. 회계사들도 지금 그 결산하는 시즌 중인데 이 기능을 정말 잘 사용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 PDF나 그림 파일에서 뭔가 내용을 캡처해가지고 발췌해서 이렇게 엑셀로 정리해야 되는 일이 있다 하면 그리디를 꼭 떠올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생각하고 있고 지금 뭔가 어떻게 입력할지 고민 중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는 동안 보통 뭐 길어봤자 1, 2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기다리는 편이고 다른 거 안 하고 다음에 뭐 할지 생각하면서 좀 스트레칭을 하는 편입니다. 상무 멤버에 대해서 좀 설명드릴게요. 그리디는 7월 2일 날 저희 법인 설립해서 그리디라는 엑셀 AI를 만들어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채널톡이라는 그 B2B 그 AI 챗봇 대화형 챗봇이 있는데 그 팀에서 저는 파이낸스 리더를 그리고 이제 그 네이버 출신 AI 개발자이신 저희 대표님 정민규님은 이제 AI 리더로서 같이 근무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연히 퇴사 시기가 겹쳐가지고 저희가 이 비개발자를 위한 AI 툴, 특히 비개발자가 가장 많이 쓰는 툴이 뭐냐? 엑셀. 엑셀을 잘하는 AI 툴을 만들고 싶어서 어, 같이 창업을 하게 됐고요. 저희는 그 엑셀 AI를 만드는 지금 글로벌 회사들이 꽤 있습니다. 젠스팍, 클로드4 엑셀, 또 엑셀 자체에서도 코파일럿 기능이 있죠. 그런 기능들을 다 써보면서 글로벌 수준에서 가장 높은 AI 엑셀을 지금 만들고 있다고 실제로 퍼포먼스적으로는 그렇고 그리고 특히 인하우스에서 사용하는 여러 가지 자동화 툴도 그 AI 툴을 인하우스에서 최적화된 자동화할 수 있는 기능을 요 워크플로우라는 기능으로 이제 탑재했습니다. 저희는 챗GPT나 제미나이를 연결해서 오픈 API를 가져와가지고 그 엔터프라이즈형 API를 가져와서 제품을 구성했고요. 그거는 뭐 퍼플렉시티나 젠스팍이나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제 브레인 역할을 하는 거는 GPT가 대부분이고 그리고 제미나이도 일부 사용하고요. 근데 이렇게 엑셀을 구현하고 이렇게 그 AI한테, GPT한테 요청한 거를 반영하도록 하는 거는 저희 이제 엔지니어링 기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말하는 사이에 이렇게 입력해 주셨는데요. AI가 잘 입력했는데 이름, 뭐 성별, 그리고 메일 주소, 실제 주소, 좀 너무 작게 보이네요. 그리고 입사 일자, 소속, 국민회계사 자격, 그리고 회사, 아, 그리고 번역사항 이런 것들을 이력서에서 발췌해가지고 이제 짜라락 정리를 해줬습니다. 평소보다 조금 더 걸린 것 같은데 AI다 보니까 그때그때 조금 퍼포먼스는 다를 수 있는데요. 이런 내용들을 정확하게 잘 가지고 오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요거를 사람이 했다고 생각하면 이제 복사해가지고 붙여놓고 이렇게 했겠죠. 근데 이 AI가 하다 보니까 확실히 잘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이제 PDF 변환 기능은 다양하게 이미지 기능 조금 더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그, 인사팀 얘기는 아니지만, 요런 종류의 인보이스가 있다 하면 이 인보이스를 이렇게 한꺼번에 여러 개의 파일을 붙여가지고 짚어볼게요. 지금 어떤 정보를 요약시킨 거냐면, 이런 종류의 인보이스들이 이제 거래처가 바이어가 다 다른 형태로 금액과 이런 게 다 다릅니다. 이런 인보이스가 여러 개 있을 때 이거를 엑셀로 어떻게 잘 정리하는지 시켜본 건데요. 7개의 파일을 한꺼번에 헤더를 따가지고 이제 정리를 해줄 거예요. 이런 거가 너무너무 지금
잘 되거든요. 그래서 인사팀에서도 메일 내용, 아니면 그 그래프, 이미지 파일 이런 것들이 다 여러 종류의 형태로 PDF나 이미지 파일로 있을 텐데 이거를 엑셀로 정리해야 되면 꼭 그리디를 떠올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금액, 수량, 인도 조건 이런 거를 이렇게 잘 정리를 해줍니다. 꼭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번 그 자료로 활용해 봤고요. 그 다음에 파일. 네, 제한이 있습니다. 질문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파일 한 개당 지금은 PDF 기준으로 2메가. 그래서 아까 그 인보이스가 한 장짜리인데 뭐 100kg 정도면 이제 얘가 이렇게 다 합쳤을 때 한 2메가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파일 한 개당 2메가 그리고 전체 파일 기준으로는 한 3메가 정도까지 한꺼번에 올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다음 주 중에 이 용량이 훨씬 많이 풀릴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사용하시면서 저희가 계속 업데이트 할 거니까 업데이트 될 때마다 다양한 소식 들으시고 후에 더 파괴적으로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정리된다 확인하실 수 있고 그 다음 이제 사례로 넘어가려고 해요. 1-3번 1-3번 사례로 넘어가서 일단 파일 업로드 아까 제가 한꺼번에 했는데 요 1-3번 파일을 업로드 해봐 주시고요. 저는 새 창에서 요청을 하려고 합니다. 혹시 업로드가 다 되신 분들은 대화창에 남겨주세요. 요거는 꼭 같이 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그 파일을 이제 업무를 하다 보면 개별적인 파일로 있는 것들을 하나로 합쳐야 될 때, 일단 이 시트에 하나로 합쳐, 이 폴더에다가 파일을 쭉 집어넣고 하나의 시트로 합쳐하면 이렇게 쭉 합쳐주거든요. 이 합쳐준 걸 이제 목록을 정리해서 요렇게 정리해봐 하면 어떻게 되는지 제가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같이 시켜봐 주세요. 지금 정리된 거는 4번. 이름, 영문명, 이런 이제 인사카드에 있는 이런 정보들을 쭉 끌고 와가지고 정리가 되어 있어요. 이거 누가 했을까요? 이 AI가 했습니다. 저는 시키기만 했어요. 이거를 사람이 한다고 생각하면 반나절도 더 걸리겠죠. 이거를 지우고 다시 시켜볼게요. 좀 엑셀을 잘 시키기 위해서 시트명을 일일이 쓰는 게 좀 귀찮습니다. 그래서 지금 K라고 누르면 자동 완성되게끔 반영되어 있거든요. 탭하면 자동 완성됩니다. 시트명, 그리고 워크북명이 자동 완성되도록 세팅되어 있어요. 001부터 KR 002, KR 003 이렇게 하지 않고 1부터 20까지 이렇게 간단하게 시켜볼게요. 그러면 이 헤더의 내용도 이해해야 되고 각 시트의 양식도 이해해야 되고 그 시트의 양식에서 특정 셀의 값들을 어떻게 가져와야 된다는 것을 얘가 파악합니다. 지금 파악하고 있죠. 파악하고 그리고 이제 쭉 반영해 줄 거예요. 이렇게 하면 나의 야근 시간이 또 4시간 줄어드는 거죠. 시켰더니 질문합니다. 가능하대요. 정리의 대상이 두 가지로 해석된대요. 첫 번째는 DB, 인사 기본 시트에다가 1에서 20의 내용을 20펜짜리 표로 모아서 정리하는 거. 요게 제가 원하는 것 같아요. 각 시트 자체를 요 시트 구조로 바꿔서 정리하는 거. 요거는 제가 원하는 게 아니죠. 1번으로 하라고 시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트에서의 그 포맷, 색깔, 배경색이나 폰트나 이런 것도 변환할 수 있고요. 이 데이터를 필터해가지고 오름차순, 내림차순 하는 것도 가능하고, 데이터 가공하는 것도 피벗 테이블도 가능하고. 그래서 이 대화를 통해서 시킬 수 있는 게 무궁무진하고 나한테 팀원이 생겼다고 하고 잘 설명해주면 사람한테 설명하는 것보다 훨씬 짧은 시간으로 산출물도 훨씬 피드백도 짧게
시키고 결과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시트가 좀 많아가지고 시간이 걸리는데 뭐 그래도 몇 분 내로 하니까 다음에 또 뭘 시킬지 어떤 업무를 지금 계획할지 좀 맥락이 끊어지지 않게 제가 뭐 오랫동안 이제 쓰면서 느끼는 건데 이렇게 기다릴 때 핸드폰을 보면 일하는 시간이 너무 길어지더라고요. 그래서 핸드폰으로 가지 않고 다음 할 업무를 계획하는 게 일을 빨리 끝낼 수 있는, 야근을 덜 할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참고로 저는 그 AI 회사의 파운더로 참여했지만 그 코딩을 전혀 할지 못합니다. VBA, 매크로, 그리고 수식도 아주 어렵게 사용하진 물론 엑셀을 잘하는 편이기는 한데 수식을 아주 어렵게 사용하는 편은 아니고 그리고 네, 바이브 코딩도 잘 못했습니다. 근데 AI 그리디를 사용하면서 이 바이브 코딩에 대한 감이 더 생겨서 다른 AI 제품들의 바이브 코딩 할 때도 꽤 많이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나랑 조금 익숙한 제품들을 사용해 보시면서 이렇게 그 AI 제품을 활용하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지금 반영한 내용들을 보면 일단 뭐 이름 뭐다 양천구로 제가 그 임의로 이 파일을 모의 파일을 만들다 보니까 주소가 다 양천구로 들어가 있네요. 네. 이름, 전화번호, 주소, 소속 이런 것들을 쭉 잘 가지고 왔네요. 그리고 입사일 근속 기간이 지금 안 채워져 있고 계약일은 채워져 있고 총 경력은 나름대로 계산을 했습니다. 자, 총 경력은 KR 시트에서 경력 기간을 구간을 합산해가지고 임의로 계산했고요. 하나만 샘플로 볼까요? 정민규님은 경력이 2018년도부터 시작하시네요. 그러면 대략 한 7, 8년 정도 되네요. 그거에 맞게 잘 계산이 될 것 같습니다. 입사일이랑 근속 기간은 왜 안 채웠는지 물어보겠습니다. 부양가족도 잘 가져온 것 같고, 네, 이렇게 채웠다고 하고요. 나머지는 잘 가져온 것 같습니다. 지금 진행하면서 궁금한 사항들 있으시면 계속해서 메시지로 질문 남겨주시면 제가 따라가면서 이렇게 중간중간에 시키고 이제 기다릴 때 답변 바로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입사일 채워줬고 안 채운 게 아니라 처음 추출할 때 라벨을 못 찾았었대요. 그런데 지금은 확인했고 입사일자를 기준으로 근속기간을 현재 시점으로 현재 기준이 1월 22일을 기준으로 N개월 형태로 계산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잘 반영해준다. 그래서 이 파일을 작성하려면 굉장히 오래 걸렸을 것 같은데 이렇게 하니까 금방 뚝딱 해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제가 지금 요새 느끼는 거는 제가 엑셀을 정말 많이 사용해서 재무 데이터를 분석하고 이런 걸 하는데 한 제가 3배가 된 느낌? 그리디를 활용하면 그리고 그 중간중간에 이제 자동화 해가지고 이 워크플로우 버튼까지 사용하니까 진짜 한 3배 퍼포먼스 나는 것 같아요. 다시 말하면 내가 하루에 한 4시간 정도 일했다 하면 한 한두 시간 정도만 일해도 엑셀 업무는 충분한 거죠. 나머지를 이제 하실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케이스로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일단 1번 케이스와 관련해서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인사기록 카드, 인사정보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사례로 한번 살펴봤습니다. 엑셀, 네. 오류 나는 경우가 있죠. 시켰을 때 내가 시킨 거랑 다르게 엉뚱한 거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모든 AI, 뭐, 챗GPT도 마찬가지고, 제미나이도 마찬가지고, 휴먼 인 더 루프, 반드시 인간이 검증하는 과정을 거쳐야 되고요. 근데 그 검증을 할 때 검증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AI한테 시켜서 좀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검증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것들 채워도 예를 들면 지금 어, 신예준 님이 009에 있는데 여기에서 농협은행 921로 시작하는 급여이체 통장인데 이게 잘 들어왔는지
9일로 시작. 잘 들어왔네. 이렇게 몇 개 샘플을 보면서 잘 들어오고 오류가 없는지를 확인하고요. 계산을 시켰을 때는 그 계산을 검증하는 다른 방식으로 검증이 됐는지 확인해 보라고 또 얘한테 시키기도 하고요. 그래서 검증을 꾸준히 하면서 오류를 잡아 나가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어, 그리디가 워낙 지금은 성능이 많이 좋아져가지고 제가 느끼기에는 한 80% 정도는 충분히 인턴 혹은 동료보다 잘하는 수준이 돼서 오류도 굉장히 거의 없어져가지고 그 시켜놓고 내가 말한 거를 혹시 오해하거나 잘못 이해해서 작성하는 경우는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의 검증이 필요한 것 같아요. 네. 질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업무로 좀 넘어가 볼게요. 이번은 등태 관리를 하는 방법을 좀 간단하게 제가 사례를 구성해 봤어요. 근태 관리를 한다 하면 일단 그 출근 시간과 퇴근 시간을 알아야 되고 그거를 이제 인원 기준으로 그리고 날짜 기준으로 근무 시간이 정확한지 혹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지각한 사람은 없는지 일찍 간 사람은 없는지 그런 기준을 잡아서 이제 그 확인해 볼 텐데요. 가정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단톡방 하나를 파가지고 출근했을 때 출근 기록 남기고 퇴근했을 때 퇴근 기록 남기고 휴가를 남기고 휴가 안 남긴 사람들은 이제 임의로 그 출근을 안 한 걸 수 있으니까 확인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그 일자별로 단톡방 안에서 20명이 이제 출퇴근 남긴 기록을 가지고 이 출퇴근 시간에서 출근 시간을 빼서 근무 시간을 계산하는 형태로 예시를 구성해 봤고요. 요 예시를 가지고 제가 이제 지난달에도 요 똑같은 작업을 했겠죠? 그래서 날짜나 이런 게 있는데 이제 12월 달로 넘어갔으니까 12월 달에 날짜로 업데이트하고 요일도 업데이트하고 휴일 여부도 업데이트하고 그다음에 추가로 이제 입사한 사람이 있으면 요 내역 안에 포함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또 남기고 그리고 그렇게 남길 때 이 인원의 이제 이름만 있고 4번은 없으니까 그 직원 코드 4번도 이렇게 최신으로 정리된 거를 가지고 참조해서 작업하라고 시켜보려고 합니다. 새 창에서 시켜볼게요. 새 창을 열고 프롬프트를 제가 좀 저장해 놨습니다. 이렇게 플레이 버튼을 누르면 프롬프트가 이 대화창 안에 들어오요 같이 해볼까요? 제가 창을 남겨드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시켜볼게요. 11월 달 자료를 12월로 업데이트하고 단톡방에 12월 내역을 계산해서 남기고 그리고 남긴 거 중에서 8시간 미만으로 근무한 사람들은 색깔 표시도 해줘 라고 남기겠습니다.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1번 양식 시트에 가로 세로 이런 내용으로 정리할 거고 날짜 요일 휴무일을 업데이트 해줘. 인원이 추가되었으면 직원 리스트 시트를 참고해서 추가하고 근무 기록이 있으면 퇴근해서 출근 시간을 빼서 시간을 계산하고 휴가 표시 있으면 휴가로 근무 기록이 없으면 빈칸으로 표시해. 평일에 8시간 미만으로 근무한 사람은 노란색으로 표시해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잘하는지 한번 볼까요? 그래서 뭐 이런 이제 되게 길잖아요. 지금 단톡 내용 보면 한 달 동안이니까 1000줄이 넘어요. 이거를 손으로 계산했으면 아주 헬게이트가 열립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런 데이터들을 특히 대용량일수록 AI는 너무너무 잘하거든요. 그거를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가지 확인해 달라고 하네요. 단톡방에 찍힌 12월은 25년 12월이 맞나요? 맞습니다. 1번 맞아. 2번. 휴일 기준으로 주말, 토요일, 일요일만 할까요? 아니면 법정 공휴일도 포함할까요? 예를 들면 크리스마스, 12월엔 크리스마스 법정 공휴일 붙죠? 법정 공휴일도 포함해. 이렇게 확인 사항을 컨펌해 주면
잘 이제 일을 할 것 같습니다. 웹검색도 되어 있어요. 그래서 12월 달에 공휴일이 언제였는지는 검색해가지고 요 휴일 여부까지 업데이트를 해줍니다. 전체적으로 시트별 데이터 구조를 지금 확인하고 있네요. 제 생각에 진짜로 제가 이거를 손으로 했다면 하루한데 한 2, 3일은 걸리지 않았을까요? 일일이 계산하고 일자별로 정리하고 수식을 어떻게 짜야 될지도 사실 엄두가 안 나는데 AI가 이렇게 해준다고 하니까 제가 진짜 너무 신세계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주 뭐 사소한 일인데 최근에 그 외국계 재무팀을 외국계 호텔에 들으면 딱 알만한 호텔이에요. 재무팀을 만났는데 주차 기록을 분석해가지고 청구되지 못한 주차 기록이 있으면 이제 그 호텔 안에 있는 카지노에 청구를 하려고 이렇게 정리하고 계시는 데이터가 있더라고요. 엄청 대용량이었고 모든 그 차량 번호에 그 입출차 기록을 분석해가지고 자료를 작성해야 되는데 그걸 한 3일 정도 하신다고 해요. 근데 이 그리기를 활용하니까 뭐 거의 5분, 10분? 네, 업무가 되는 거를 확인했어요. 그래서 진짜 며칠짜리 업무를 간단하게 AI를 활용해서 처리할 수도 있다. 진짜 21세기 업무하는 모습일 것 같아요. 지금 일단 12월 달 달력으로 업데이트가 됐고요. 12월 1일이 월요일 맞나요? 1일이 월요일이고 25일이 목요일인데요. 법정 공휴일로 25일 목요일도 휴일도 잘 반영됐습니다. 그리고 최수아님이 신규 입사자인가 봐요. 그래서 같이 데이터도 업데이트가 됐고요. 그리고 8시간 미만으로 근무하신 분들을 이렇게 표시해 주셨습니다. 네. 지금 12월 30일까지, 이제 11월 달은 30일까지였으니까 12월 31일이 있으니까 요거까지도 추가해서 누락하지 않고 다 반영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피 관리를 하실 때 일단 데이터를 모아놓은 뭐 카드를 찍든 뭔가 데이터가 있어야 되고 그 데이터를 분석해야 되면 이렇게 엑셀로 업로드 해가지고 단톡방 내역 그냥 붙인 거거든요. 깨끗하게 잘 붙더라고요. 그거를 엑셀 파일로 근무일자를 정리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런 초과 근무 수당을 줘야 되는 팀에서는 요거 계산해가지고 줄 수도 있겠죠. 야근 수당 같은 것도 별도로 표시해달라고 할 수도 있고요. 좋습니다. 여기까지 혹시 근태 관리와 관련해서 질문 있으실까요? 맞습니다. 한국어, 영어, 앞으로 뭐 일본어 이렇게 계속 언어도 추가될 거여가지고, 그리고 아무래도 저희가 진짜 글로벌 사스로, 지금 시중에 나오고 있는 엑셀 AI가 너무 많은데, 그 어떤 엑셀 AI보다 저희가 퍼포먼스가 실제로 좋거든요. 근데 마침 이 툴이 한국에서 개발이 됐으니까 사실 한국 유저들한테는 너무너무 좋은 소식이라고 생각하고, 저희가 앞으로 뭐 통장 내역이나 그리고 개인적인 금융 데이터 연동도 계속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한국에서 사용하는 다트 그 전자공시 사이트나 그 금융 정보들, 증권 정보들, 주식 정보들 이런 거 다 연동할 거라서 연동이 늘어나면 한국 유저들한테 가장 빠르게 또 제공될 수 있을 것 같고 잘 사용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이제 세 번째 케이스로 넘어가 볼게요. 급여 대장입니다. 또 새 창을 열고 급여 대장 보안과 관련된 사항 어떻게 되나? 네, 좋은 질문, 너무너무 좋은 질문 해주셨는데요. 우선 저희 보안 패키지는 지금 글로벌 엑셀 AI 중에 젠스팍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런 회사의 패키지랑 거의 유사합니다. 이, 이 툴도 젠스팍 사실 엄청 유명한 툴이고 요즘 광고도 되게 많이 하는데요. 엑셀 AI를 이렇게 제공해주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파일을 이렇게 정리해서 활용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일할 때 쓰는데 조금 불편하더라고요. 엑셀 UI도 동일하고 한데. 그리고 시킬 때 조금 그 반복되는 업무를 시킬 때
조금 느리다는 느낌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툴도 있는데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챗GPT 엔터프라이즈 그 API를 가지고 오고 그다음에 아, AWS 아마존 웹 서비스에서 서버를 가지고 이제 구성해서 엔지니어링을 해가지고 이렇게 UI를 구성하고 활용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건 서버를 어디에서 사용하냐. 이미 보안 패키지가 완전히 되어 있는 AWS를 사용한다. 그리고 API, 그 AI가 이 데이터나 내용들을 학습에 활용할 수 있냐? 없다. 왜냐하면 챗GPT의 엔터프라이즈 API는 학습에 사용하지 않는다는 명확한 이제 계약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두 가지 측면에서 저희는 별도의 뭐 컴퓨터 서버가 있다거나 저희 자체 서버가 있는 게 아니고 보안이 완전히 패키지인데 AWS와 그리고 학습에 사용하지 않는 그 LLM API, 빅테크의 API를 사용한다.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3일에서 하는 3일 그 AI 툴이나 그 이제 회계법인에서 사용하는 AI 툴이나 이런 빅테크에서 사용하는 AI 툴의 어떤 보안 패키지 구성과 유사한 형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지금 요거는 이제 급여 대장을 작성하고, 그다음에 이런 형태로 급여 명세서를 만드는 이제 파일입니다. 급여 정보를 매월마다 이제 업데이트 해야겠죠? 그래서 신규 입사자는 입사자의 정보를 넣고, 그다음에 기본급도 넣고, 그리고 이런 4대 보험이 어떻게 적용되고, 소득세 어떤 감면료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반영합니다. 요거를 여기에다가 직접 반영할 수도 있고, 이 1-1 인사기록 카드에서 1-3 인사기록 카드에 그 DB 시트에 있는 정보 중에 여기에 없는 거 업데이트 해야 되면 업데이트해. 그래서 신규 입사자 정보를 불러올 수도 있고요. 아예 지워진 파일에서 채워놓으라고 해도 다른 파일, 이 폴더 안에만 있으면 다른 파일에서 채우는 것도 너무너무 잘합니다. 요게 채웠다고 치고 그러면 급여 대장도 한번 업데이트를 쫙 해야겠죠. 그래서 기본급 넣고, 그다음에 입사 일자도 넣고, 입사하면 이제 근로 일수가 그 31일에 해당하지 않으니까 그 비율만큼 기본급과 이제 그 비과세 항목을 재계산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10대 같은 경우에는 전원에 대해서 다 제공하고 자가운전 보조금은 이제 그 임원에 대해서만 제공하는 걸로 룰을 이제 만들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수식이 들어가 있고 지급일. 지급일은 지금 1월 30일로 돼 있는데 저희가 월 말이 맞는데 월 말이 이제 휴일일 경우에는 직전 근무 일자 지급하게 되거든요. 그런 규칙까지 일괄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워크플로우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요 정보는 어차피 재계산해야 되는 정보니까 비우고 월 정보 업데이트하고 사원 정보 업데이트한 다음에 급여 대장을 작성하고 급여 대장에 맞게 급여 명세서를 인별로 지금 한 명만 돼 있는데 예시로 인별로 작성해봐 라고 명령을 하고 얘랑 같이 일을 쭉 했어요. 그리고 그 같이 한 이 일을 워크플로우로 저장해 라고 했더니 이렇게 워크플로우 버튼을 만들어줬습니다. 이 워크플로우를 실행하면 이렇게 일이 진행될 거예요. 사번 목록에 사원 정보에서 이제 사번 정보를 가지고 오고 요 내용들을 채우고 그 다음에 그 기본급이나 이런 것들은 재계산하고 그리고 급여 명세서 시트를 생성해가지고 급여 명세서에 계산을 한다. 요런 플로우를 얘가 코딩으로 제가 자연으로 요청했을 뿐인데 그냥 얘랑 같이 일을 하고 이 업무를 워크플로우로 저장해 라고 했을 뿐인데 만들어줬어요. 실행해 볼게요. 요 버튼만 누르면 되거든요. 빨리 지나가니까 잘 보셔야 됩니다. 실행해 보겠습니다. 시작. 자, 지금 14단계의 업무가 워크플로우로 자동화됐습니다. 어떤 일이 생겼냐면 급여 내장이 이렇게 업데이트 됐습니다. 그 사원 정보에서 수식으로 끌고 와가지고 정보를 가지고 왔고요.
그 다음에 기본급은 계산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수가 모자라면 일수에 비례해서 계산하도록 반영해 줬고요. 그 다음에 아까 1월 31일로 돼 있었는데 어, 그 엔드먼스 기준으로 연말일 때는 그 주말일 때는 어, 워킹데이가 입력되도록 수식을 만들어줬어요. 그리고 금연 명세서를 그 사원번호 기준으로 시트명을 따가지고 이렇게 다 입력해줬고요. 하나만 예시로 들어볼까요? KR006은 실지급액이 272만 원. KR006, KR006은 이건데요. 실지급액이 272만 원. 이렇게 잘 들어가 있네요. 이렇게 해볼 수 있고요. 어, 그래서 지금 이거를 어떻게 만들었냐 보면, 과거 이제 저희 그 대화 내용으로 가서 보면,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워크플로우를 쭉 만드는 어떤 과정이 이제 나옵니다. 그리고 뭔가 내가 원하지 않는 어떤 부분이 있으면 그것도 업데이트 해달라고 자연어로 요청합니다. 이건 왜 입력 안 됐지? 그러면 얘가 막 수정해가지고 워크플로우 다시 만들어줘요. 그리고 급여 대장에서 이런 거는 좀 더 추가되면 좋겠어 하면 또 쭉 만들어서 만들어줘요. 급여 지급일은 말일인데 이것도 워크플로우에 포함해. 했더니 또 쭉 만들어서 이렇게 단계가 지금 계속 추가되고 있죠. 그리고 에러 나는 부분이 있는데 그건 어떻게 고쳐하니까 업데이트 해주고. 그랬더니 또 단계가 늘어나. 그리고 여기에서 에러 나는 부분 잡아줘 하니까 또 잡아가지고 이제 수식이 잘 반영이 됐나 봐요. 제가 뭔가 코딩과 관련된 어떤 용어를 썼거나 하는 게 전혀 아니고 결과를 보고 이게 내가 원하는 게 아니야 이렇게 바꿔줘 하면 이게 업데이트가 돼요. 그리고 이런 폰트나 뭐 간격이나 양식도 업데이트를 해달라고 했더니 이제 이런 것도 반영을 해줍니다. 그래서 워크플로우를 만드는 거가 전혀 어렵지 않고 내가 이 업무를 매월 반복해야 되면 이거를 다음에는 이거 워크플로우로 반영해줘 하면 바로 반영이 되더라. 이렇게 잘 활용해 보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작업과 관련해서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워크플로우에 대해서 조금 저는 사실 제일 너무너무 잘 쓰고 있고 이게 저의 삶 자체를 아예 바꿔놓거든요. 이번 달에 하면서 쭉 얘랑 같이 일을 하고 이거 저장해서 워크플로우 만들어줘 하면 다음 달에 일할 때는 그 버튼으로 일하면 되니까 그 일 자체가 없어져 버려요. 너무 간편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꼭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워크플로우는 또 이렇게 실행하면 이름도 편집할 수 있습니다. 쭉 이런 식으로 엔터하면 이렇게 저장되거든요. 편집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여기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설정해서 워크플로우를 팀원들한테 공유해 줄 수도 있어요. 그 전체 공유하면 이 코드 자체를 공유해서 개인적으로 또 쓰실 수도 있고 그래서 워크플로우를 잘 활용하는 게 이제 요즘 말하는 그 바이브 코딩, 말로 코딩해서 자동화 업무를 자동화하는 거에 아주 적합한 툴이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오늘 세션에서 준비한 자료들은 다 설명드렸는데요. 혹시 여기까지 궁금한 사항이나 질문 있으시면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희가 오늘 세션이 도움이 되셨는지 설문을 받고 있어요. 질문이 몇 개 안 되고, 저희가 다음 세션 기획할 때도 큰 도움이 되고요. 무엇보다도 오늘 지금 여기에 설문 응답해 주시면 또 커피 쿠폰도 드리니까 다 부탁드립니다. 얼마 안 걸려요. 응답해 주시면 선발해가지고 다음 주에 커피 쿠폰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문 작성하시면서 궁금한 내용들 설명해 주시면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다른 어떤 케이스 활용 사례들
원하시는 부분이 있는지 그런 것도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엑셀 파일이 있다 하면 예를 들면 지금은 사원명을 기준으로 이렇게 사원 번호를 기준으로 정렬되어 있는데 이런 식으로 엑셀 편집 같은 것도 이제 요청할 수 있고요. 그리고 급여 대장을 이제 한꺼번에 월별로 합쳐가지고 또 합산이나 차트를 봐야 될 때도 있다면 여러 개의 파일을 이 안에다가 폴더 안에다가 넣어놓고 이제 특정 파일에서 전체적으로 합쳐줄 때 월 정보를 시트명으로 입력해 하면 월 정보를 입력해서 시트 12개를 쭉 합쳐줍니다. 이거를 하나의 시트로 합쳐 하면 또 하나의 시트로 또 합쳐줍니다. 그렇게 이제 여러 반복되는 작업들을 해야 될 때는 이 AI한테 요청하시면 너무너무 좋습니다. 저희 팀원이 4명 있고요. 요즘은 개발 성능이 워낙 좋아서 저희 개발자들은 지금 다 AI 기반으로 AI 개발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사실 워낙 뛰어난 포항공대, 서울대 출신의 뛰어난 개발자들이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느끼기에 한 지금 저도 직전 회사에서 소프트웨어 회사에서 CFO 역할을 했었는데 그 회사에서는 AI 개발자가 한 100명 정도, AI 개발자는 10명, 전체 개발팀은 한 100명 정도 됐었거든요. 근데 그 팀의 퍼포먼스랑 비교하면 한 20명이 개발하는 정도의 퍼포먼스로 지금 개발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AI를 업무에 잘 활용하시는 게 퍼포먼스에 압도적인 차이를 주는 것 같고, 저희 제품이 잘 구현되는데 굉장히 핵심적이었던 네, 부분인 것 같습니다. 물론 제품 기획도 잘했고 뭐 그런 부분도 있지만, 개발자들이 뛰어나고 그들이 AI를 잘 사용하니까 그 차이가 훨씬 많이 나는 것 같아요. 근데 앞으로 이런 비개발자 영역에서도 마찬가지로 좋은 툴들을 잘 사용하는 게 퍼포먼스의 차이를 낼 것 같아요.